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라는 걸 배울 거야. 그런데 이항분포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너네 예전에 배운 것 중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기억나니? 그냥 독립시행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또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한번 이런 거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상황 하나를 내가 만들어 볼게. 자, 세연이가 또 세연이를 소환해야겠다. 세연이 소환술. 세연이가 자유투를 던지거든. 근데 그때마다 성공할 확률이 일정해. 자, 성공할 확률 몇 분의 몇이라고 할까? 그냥 5분의 1이라 하자. 5분의 1. 뭐 5개 중에 하나 넣겠지, 진짜 인간적으로.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그냥 5분의 1로 일정하다 치자. 그럼 이런 게 지금 독립시행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세연이가 자유투를 5회를 던져서 4회만 던져. 4회를 던져서 이거를 3번을 성공시킬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어. 몇 번 던져서? 4회를 던져서 3번 성공할 확률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네가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4번의 시행 중에 3번 성공해라. 성공할 확률 5분의 1. 그렇지 않을 확률 5분의 4. 그래서 얘가 3번이고 얘가 1번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니? 이런 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일정한 어떤 독립시행을 여러 번 했을 때 그 특정한 사건이 특정 횟수번 일어나는 확률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런 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이거 기억나니? 요거 생각하면서 잘 들어봐봐. 자, 내가 상황 하나를 좀 잘 만들어 볼게. 자, 그럼 이항분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주사위를 3번 던져.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원준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3을 좋아한대. 그러면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난 1이 좋아. 넌 3등급 맞아. 난 1등급 받을 테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혹시 6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로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일단 확률 변수 x를 가능한 게 뭐가 있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 1의 눈이 그 3번 중에서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률 변수 x로 가능한 게 몇부터 몇까지 가능해? 0부터 일단 3까지 가능하지. 그거를 내가 확률 분포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 왜 이렇게 크게 그렸어 근데? 지워버리자. 너무 크다. 그럼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가 들어갈 거고 여기다 확률을 적을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 아니면은 한 번만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몇 번이 나올 수도 있어. 3번까지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제 합계를 쓸 거야.
야, 그러면은 그냥 합을 씁시다. 합을. 확률 직접 써볼게. 첫 번째는 뭐라고 쓸 거야 니네가? 3C 0 이렇게 쓸 거지. 3C 0 쓴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로 일정하지 않니 지금? 주사위를 한 번 던진 거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니까 자 6분의 1이 아예 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니네가 여기다 6분의 5에 뭐 세제곱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냐고. 요거 이해돼 안 돼? 확률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나오는 거는 3C 1 일단 써놓고 나서 6분의 1 한 번, 6분의 5 몇 번? 2번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3C 2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6분의 1이 2번, 그 다음에 6분의 5가 한 번, 여기는 3C 3을 한 다음에 6분의 1이 3번, 그 다음에 6분의 5가 빵번. 이거 합해보면 당연히 1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하지. 그럼 너네가 앞에서 했던 거랑 좀 생각을 해봐. 우리 이산확률 변수 배울 때 평균과 분산 구할 때 그때 확률을 구할 때 보통 수학적 확률 많이 쓰지 않았니 니네들? 문제 풀어보면 몇 분의 몇 개분의 몇 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률을 계산할 때 무슨 확률로 계산해야 돼?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야 되지. 내가 확률이 지금 확률 변수의 확률이 대응하는 걸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라고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조사해봤을 때 얘가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하겠다 이거야. 독립시행의 확률로 대응되는 그런 확률의 분포를 그냥 우리는 앞으로 그냥 줄여서 뭐라고 부르겠다? 이항 분포라고 하겠다고. 그게 이항 분포의 뜻입니다. 내가 어떤 확률 변수를 잘 설정을 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구하려고 해. 근데 무슨 확률을 썼을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썼을 때. 그러한 확률의 분포 상태를, 쉽게 말하면 그러한 확률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항 분포라고 부르겠대. 알겠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한 거예요. 이항 분포라는 거는 확률을 계산할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는 분포다. 알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정리를 해줄게 일단.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좀 세세하게는. 자, 이항 분포라는 건 뭐냐? 그냥 이런 거예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로 일정한 독립시행을 n회 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이제 이 확률 변수 x 이거 확률 계산할 때 독립시행 확률 쓸 수밖에 없겠지. 맞지? 그러면은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 x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가 핵심이야. 자,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를 배우는데 목적은 뭐 확률을 구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것도 목적이거든. 근데 너네가 저 앞에 단원에서 공부했을 때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거 구하려고 하면은 되게 좀 번거로웠거든. 왜냐면은 확률 분포표 먼저 작성해야 되지. 그런 다음 평균도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별량 제곱 막 해가지고 막 분산도 구해야 되지. 되게 복잡했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평균하고 분산하고 이런 거 하긴 할 거거든. 하긴 할 건데 여기는 앞에랑 약간 느낌이 달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표를 그려서 하지 않을 거야. 평균과 분산을 구할 때 그냥 공식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그냥 표를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때에는 따르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때에는 표를 그려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호로 간략하게 나타낼 거야. 이게 B가 그 이항분포를 영어로 했을 때 약자를 앞에 이니셜을 딴 거야. BMP로 간단하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 여기서 이 N이라는 거는 요 B라는 거는 이항분포라는 뜻이고요. 이게 요 N이라는 거는 총 시행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는 당연히 그 일정한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표기를 하면은 그냥 평균과 분산을 다 계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기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이항분포를 따르면. 알겠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자, 이항분포라는 거는 내가 독립시행의 확률 분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뭐였냐라고 하면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로 일정한 독립시행을 우리가 여러 번을 했다 치자. 그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내가 확률 변수로 딱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계산할 때 독립시행 확률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거고 기호로는 저렇게 BMP라고 쓰겠다 이거. 그래서 저기다가는 뭘 써야 되는 거냐면은 시행하는 횟수와 그 고정적인 확률을 저렇게 명시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거.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스토리.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그럼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이나 뭐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일단 두 번째 주제거든 우리한테.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얘 평균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아주 심플하게 공식으로 이렇게 곱하면 끝나. 엄청 쉽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쉽다고. 앞에서는 평균 구하려면 확률 분포표 만들고 확률 일일이 다 구해서 니네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공식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그냥 MP 끝이야.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분산은 옆에다 적을까? N, P에 Q가 됩니다. NPQ. 이 Q는 뭔데요? 라고 하면은 Q는 1-P예요. 뭔지 알겠지? 여사건 확률인 거지. 오케이? 자, 일단 공식부터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그만인 거니까 요거만 설명을 할게. 다시 한번 일단 결론부터 알고 가자.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은 공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NP,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NPQ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두 개 다 유도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냥 내가 평균 공식을 유도를 해줄게.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알겠니?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 잘 들어봐. 자, 내가 사건을 n회 자, 세팅 좀 해볼게. 독립시행을 n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사건 발생 확률 P라고 가정할게. 됐지?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이 1-p지. 근데 1-p를 그냥 나는 식에서는 q라고 쓸게요. 요거는 어디다 쓸까? 옆에다 쓸까요? 이렇게. 지금 내가 사용할 문자들입니다. 이게.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확률 분포표로 간단하게 느낌만 좀 적어볼게. 우선은 그냥 조금만 적어볼게. 조금만. 그리고 이 증명하는 과정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사실 아무런 지장은 없어서 그냥 한 번만 들어봐.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래도 알고 외우면 좋잖아. 그런 취지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고 여기다 확률을 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0번부터 출발을 할게. 0번 출발하고 그 다음에 뭐 1번 출발하고 점점점 가서 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쨌든 합계를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대충 n번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썼을 거냐면 아마 이렇게 썼겠지. n번 시행 중에서 0번 일어나는 거니까 p는 0번, 그 다음에 q는 n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확률 쓸 때는? 아니 맞아 아니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확률 쓸 때는 nc1에다가 p 한 번에 q는 n-1번 여기는 ncn에다가 p의 n번 q는 빵번 이런 느낌으로 썼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평균을 구할 때 니네가 식을 이렇게 쓰겠지. 그럼 얘 평균을 구하려면은 0 곱하기 nc 빵 곱하기 p의 빵 곱하기 q의 n 플러스 nc 1 곱하기 1 곱하기 nc 1에다가 p의 1제곱 q의 n-1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 n에다가 p의 n제곱 q의 빵제곱 이런 식으로 다 더했겠지. 어차피 평균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 확률 변수랑 확률 구해서 다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 아니야? 맞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이거를 어쨌든 나는 시그마로 좀 계산을 해볼게. 시그마. 요 이해 안 되니 혹시 얘들아? 이 과정까지는 괜찮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확률 변수랑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평균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시그마로 이제 바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찬찬히 봐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 r 곱하기 nc r 곱하기 p의 r q의 n-r. 자, 이렇게 쓰면은 저 위에 있는 수열의 합을 수열의 합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합을 나타낸 거 아니니? 천천히 봐봐. 이거 이해돼 안 돼? 이거 이해되니? 아니 저기다가 0 집어넣어봐. R 자리에다가. 그럼 맨 앞에 있는 식 나오잖아요. 저기다 1 집어넣어봐도 두 번째 식 나오잖아. n 집어넣어보면 맨 끝에 있는 식 나오잖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야, 금방 끝나 얘들아. 이것만 설명하면 끝이야. 좀만 힘내봐. 이 상태에서 여기 식을 조금 변형을 할게요. 야, 어차피 이거는 0에다가 뭔가를 곱했기 때문에 0이잖아. 이거 있으나 마나거든, 수열의 합에서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없애고 저 위에 있는 시그마를 이렇게 쓰면 어때? 그냥 1부터 보내버리면 어때? 일단 식을 좀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을까 다를까 합은? 똑같겠지. 왜냐면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합에서는. 합의 결과는 같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지금? 됐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자, 우리 배운 것 중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니? 요 NCR이 있지. 이 NCR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니? 팩팩분의 팩으로. 어떻게? R 팩토리얼에 야, 어차피 이거는 책이 없어 얘들아. 그냥 잘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돼. 아마 들으면 다 이해는 될 거야.
R팩에 n-R팩에 N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기억나? 근데 내가 이거를 나는 이렇게 안 쓰고 모양을 조금 변형할게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은 R팩을 R 곱하기 R-1 곱하기 n-R팩. 자, 분모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R팩이 R팩. 그 R팩을 내가 뭘 빼먹었냐면 여기다 팩을 안 썼어 내가.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N팩이라는 것도 N의 n-1팩이다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아니, 써도 돼, 안 돼? 써도 되지. 그래서 내가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R분의 N에 곱하기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1 팩토리얼 이렇게 좀 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변형을 해서 얘를 R분의 N에 N-1C R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아니면은 n-r 써도 되고. 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넘어오는 거 혹시 이해되니 안 되니? 잘 모르겠나? 이거 팩팩분의 팩으로 써져 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좀 안 보일까봐 조금만 크게 쓸게요.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아니면 R-1 써도 상관은 없고. 이해돼? 팩팩분의 팩이니까. 생각해봐. 이거 두 개 합한 거 여기 있잖아요. 위에다가. NCR에서 저기를 n-1이랑 n-r로 바꾸면 저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아니면 뭐로 써도 상관없냐면 R-1로 써도 상관없고 어차피. 아이, 그래 안 그래? 뭘 쓰든 상관없잖아요. 알겠어?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그걸 저기다 대입을 할게 그냥. 그럼 이제 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 자리에다 저걸 집어넣는 거예요. 뭐를? R분의 N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1C N-R 요걸 일단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P 있지, P. 여기 있는 P도 P라고 안 쓰고 P 이렇게 쓸게. 저기 있는 P도 어떻게 쓸 거냐면은 P 곱하기 P의 n-1로 쓸게. 그래도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저 뒤에 있는 거는 Q의 n-r 그대로 일단 둬볼게. 여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이 식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자, 요 식에서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할게. 얘 곱하면 어차피 얼마야? n이지. 이거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이 p도 그냥 앞에다 곱할게. 그럼 저 두 개 계산하면 np라는 게 나오지 지금. 이해되니 지금? 다시 어떻게 먼저 계산을 하겠다고? 얘하고 이게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먼저 곱하겠다고 나는. 그러면은 그냥 뭐가 나와? np가 나오죠. 근데 시그마에서 변수가 지금 r이지. 그럼 시그마에서 변수가 r이니까 np는 변수가 아니지.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상 기호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 np 곱하기 시그마 r은 1부터 n까지 n-1c n-r r-1로 써도 돼. r-1 써줄까 그냥? 뭐 상관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 알고 있지 니네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p에 n-1 곱하기 q에 n-r이다.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자, 여기 집중해봐 얘들아. 여기 집중해봐. 여기 집중해봐. 얘가 대체 뭔지. 자, 이거 내가 시그마에 정의대로 한번 풀어 써볼게. 자, 저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저기다 1 아래다 1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n-1c 빵 이렇게 나오지. 아래다 1 집어넣는 거예요. 아래다가. 그러면은 p에 n-1 곱하기 q에 근데 니네가 느낌을 보려면은 이게 아무거나 써도 사실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요거를 그냥 쓰던 대로 n-r로 쓰고 대입하는 게 너네들 보기는 좋겠다.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럼 n-1c n-1 나와요 지금. 아래다 1을 집어넣으면. 그런 다음에 p에 n-1 그 다음에 q에 n-1 아래다 1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지 지금. 아우 간지러라. 괜찮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어넣어. 그럼 n-1 c 아래다 2 집어넣어. 그럼 이거 n-2 되겠죠 이렇게. p에 잠깐만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살짝씩 실수를 했네요. 뭐냐면은 여기가 R로 돼 있는데 이걸 내가 N으로 바꿔버렸네 모르고. 그지? 그러면은 이걸 뭐라고 쓰면 돼? 여기를 R-1이라고 써야 돼요.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R-1로 되는 거야. 여기만 바뀌어 있는 거. 자 그럼 다시 해볼게. 그럼 너 계산을 해보면 어쩐지 뭔가 앞뒤가 안 맞아서 n-1c 그 다음에 n-1 곱하기 p에 아래다 1을 집어넣으면 빵이 되거든 얘가. 여기는 q에 n-1이 됩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아래다 2를 집어넣어. 그럼 n-1c r n-2 아래다 2 집어넣는 거야 지금. 그런 다음에 저기다 또 집어넣어. 그러면은 p에 1제곱에다가 q에 n-2제곱 되죠 여기까지 쭉 가. 그러면 이제 n까지 집어넣어. 그러면은 n-1c 빵 되겠지 여기는. 그런 다음에 p에 n-1 그 다음에 q에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보면은 너네가 이항정리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게 지금 p 플러스 q가 있는데 이거를 n-1번 제곱한 거를 전개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상 어차피 q를 1-p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p랑 q를 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다 1 대입해버리면 p 더하기 q가 1이니까 1을 어쨌든 거듭 제곱해봤자 1이잖아.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시그마 분이 얼마로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냥 1로 처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평균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NP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었을 때 얘 평균과 분산을 우리는 공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평균을 구하는 공식이 NP가 되는 거고,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NPQ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필수 예제 10번을 봅시다. 자, 막상 문제 풀면 되게 쉬워요. 문제 푸는 거. 자, 공을 한번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10분의 7이야. 이거 분명히 일정하지. 포인트.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일정해 지금. 공을 4번을 던졌어. 그러면 이 공을 던지는 거는 당연히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독립시행이 아니라 독립시행이야. 4번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따르겠어 안 따르겠어? 당연히 따르겠죠 지금.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겠다 이거지. 이항분포가 b니까 b라고 쓴 다음에
자, 몇 번 시행했어? 4번을 시행했죠. 그리고 얘가 발생할 확률은 10분의 7이지. 그냥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야. 표를 쓰지 않고. 알겠니? 그런 상태에서 확률의 질량 함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너네 확률 질량 함수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 P X는 X라고 써버린 다음에 총 4번의 시행 중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으니까 4CX를 쓴 다음에 괜찮을까? 저기가 이제 횟수가 변할 거니까 4CX라고 쓰고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7. 그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3일 텐데 여기다가 이제 X라고 쓰고 여기다가는 4-X라고 쓰면 되겠네. 그리고 옆에다가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한지를 써줘야 되는 거니까 0부터 4까지 가능하겠네. 이렇게 하면 확률 질량 함수가 써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식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3번 이상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3번 이상? 그러면은 이거는 PX가 3일 때랑 PX가 4일 때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겠지. 3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PX가 3일 때는 저기다 3 대입하면 돼. 그럼 4C 3에 10분의 7의 세제곱 10분의 3의 1제곱 더하기 4C 4에 10분의 7의 4제곱 10분의 3의 빵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인 거야 그냥. 넘어가도 돼?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볼게. 11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어. 그러면은 걔의 평균과 분산을 공식으로 한다고 했지. 그럼 평균을 구하는 공식은 NP야. 현재 NP는 2가 되고 분산은 NPQ인데 극Q가 1-P라고 했지. 그러면 NP의 1-P가 된다. 그게 1이다. 이렇게 준 거거든 지금. 근데 어차피 NP가 2기 때문에 여기다 2를 그냥 대입해버려. 그럼 1 빼기 P가 2분의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따라서 P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P가 2분의 1이 되면은 저기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N은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 횟수가 4번이었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던 거야. 근데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건 이 사건이 2번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 사건이 2번 일어날 확률은 총 4번의 시행 중에서 2번을 일어나라.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적은 다음에 2번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계산하면 끝나고. 괜찮니? 자, 또 해볼게. 자, 12번 가보자. 자, 한 개 주사위를 18번을 던져요. 문제를 잘 봐야 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는데 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일정하지.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몇 분의 몇이야? 6의 약수가 뭐 있어? 1, 2, 3, 6 있잖아요. 3분의 2지 지금.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인 거고. 근데 그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으니까 당연히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르겠어?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그러면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여기다 시행하는 횟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적어주기로 했잖아 우리가. 됐지?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공식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EX는 그냥 NP이기 때문에 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12가 되겠지. 하나 끝. 그 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NP에다가 그냥 한 번은 식을 쓸게. 여기다가 N- 1-P를 적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2에다가 3분의 1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돼. 4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는 루트 VX로 구하면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된다. 어때? 훨씬 더 가볍지 문제가. 공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10%가 불량이다. 자, 이 말은 어쨌든 이 불량일 확률이 10분의 1로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장에서 400개의 제품, 그러니까 지금 400회를 제작을 한 겁니다. 만들 때마다 10%의 불량률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그 과정을 400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 확률 변수 X가 당연히 이항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겠지. 요거까지 이해가 되냐고 지금. 그러면은 니네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냥 시행하는 횟수가 400번이야. 그리고 불량이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1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다. 자, 그때 저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EX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EX는 400에다 10분의 1을 곱하면 돼. 그럼 40이 될 거야. VX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VX는 40에다가 10분의 9를 곱하면 되지. 36이죠. 예. 그래서 VX는 36인 상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확률 변수 y의 평균 구해볼 거야. 그럼 이거는 평균의 성질 기억날 거야. 이게 2분의 3 라지 x 빼기 5니까. 그럼 너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2분의 3의 평균의 성질 기억나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x가 지금 40이니까 여기다가 40을 넣어버려. 이렇게. 그럼 40을 넣어버리면은 2에서 하니까 60 빼기 5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평균은 얼마가 된다? 55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vy 그냥 갈게. 자, v의 y라는 거는 저거 앞에 곱해진 것만 제곱되잖아 저게. 그러면 4분의 9 vx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를. 근데 vx가 36이니까 36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4분의 9에다가 36을 곱해버려. 그러면은 80일 되겠지. 그래서 분사는 80이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만 알면은 일단은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잘 들어봐.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 지금 여기 내가 확률 변수가 두 개 있다고 그랬지.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 끝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배워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산 확률 변수 단원이랑 연속 확률 변수 단원에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니네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를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한 아무리 길어도 2주 안에는 무조건 끝나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오늘 좀 쉬었다 하자.